저는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집에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검사로 첫날 출근할 때 평생 할 출세를 다 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더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100일 동안 그거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하고 발버둥 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 저는 공공성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품격 있는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의중을 밝혔던 내용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정치 부대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밝혔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총선에서 당선한 인물들과 낙선한 인물들 순서대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수도권과 젊은 층 위주로 다시 강화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잇따라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 이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전당대회 출마와 연관짓게 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인데 이게 다른 내용들과는 달리 당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이 지구당은요, 지난 2004년에 폐지됐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차떼기 정당 문제 이후에 지구당을 폐지했었는데 다시 이걸 부활하자고 한 이유는 뭘까요?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봤을 때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수도권은 전멸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니 누가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수도권에 당협위원장하고 정치 준비하겠냐. 예. 요거는 좀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국 정당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좀 나름대로 젊은 정치인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예.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이슈 솔직히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열렬히 환호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원외에 있는 젊은 위원장들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죠. 네. 제가 이제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모임이 방이 164분, 외순 4분이 있는 방이 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5.18 때 광주 내려가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사무실도 얻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임명장은 여당, 야당 모두 당협위원장들한테 임명장을 줘요. 그리고 공천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고 그다음에 당무감사할 때는 또 사무실이 없다고 감점 요인이 돼요. 법률적으로는 사무실을 얻을 수 없는데 당에서는 감점을 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적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관위에서도 저걸 고쳐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안 고쳐지냐면요. 여야의 의원들은 자기 경쟁자들이잖아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네.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하. 사무실을 얻을 기회라든가 네. 후원금을 얻을 기회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방안의 코끼리처럼 저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KC 직구 문제 이게 그 젊은 층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직접 뭐 언급을 했었고 또 노령층의 운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이거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번에는 당내에 있어서 지구당 네.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고 싶으니까 본인이 거론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까지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항상 입장을 내왔었는데 이번 안은 아주 잘 내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구당 폐지로 인해서 사실 뭐 지구당 운영하면서 드러난 단점들이 많았지만 네. 폐지로 인한 단점도 많았거든요. 네. 뭐 중앙당, 시도당 가장 밑에 있는 지구당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주권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지구당이었는데 그걸 폐지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종혁 부총장님 말씀해주신 현역과 원외의 불평등,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니까 음지화됩니다. 어떻게든 사무실 없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지화되고 편법화되는 것들을 사실상 사무실 없을 수는 없으니 라고 하면서 눈 감아주고 있는, 아니면 거기서 또 정치적인 문제가 발현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23일에 부산에서 있었던 당원 컨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1번 당원의 그 뭔가 주권자들이 가까운 창구에서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좀 더 방점이 있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네. 또 하나의 또 정무적 그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허. 뭐냐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오세훈법으로 걸렸습니다. 네. 과연 오세훈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하. 오세훈 시장과 그 차기 대선 구도에서 차기 당권 구도에서 뭔가 각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구도, 그 정책으로서 이걸 또 내세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구당에 대해서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출마 의지를 굳히는 의미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위원장님?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바로 다음 날 본인이 참패의 책임을 지고서 물러난 이후에 KC 직구 관련한 이야기 말고는 별달리 본인 스스로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이야기도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람들로부터의 전언이기는 합니다만 당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대를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세력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는지가 문제일 텐데 아마 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구당의 부활은 아마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일 겁니다. 이런 사안을 통해 가지고 원외에 있는 세력들을 자기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를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